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게 성남시청에 경찰이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 정치화스타에서 예전에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어떤 특혜를 받고 성남 FC에 1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후원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예. 이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데 그 수사가 진행되다가 작년 9월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고발인이 다시 얘기하자면 고발인이 검찰이 이의 제기를 했고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성남지청에 있는 차장 검사가 이거는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왜냐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려면 예.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분석을 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부족해서 턱없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다. 이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누구냐면 옛날에 추미애 전 장관 했을 때 법무부에서 윤석열 지금 당선인 징계에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하기 싫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싫겠어. 직접 수사를 하자, 보안 수사 요구라도 하자 해도 계속 뭉개는 거야. 박은정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얼굴 보면 바로 알지. 이 사람 이럴 거. 그렇지. 아야 사진이라도 올려드리고 싶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뭉개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논란됐을 때 그냥 이것저것 계속 나올 때 이제 성남 FC 의혹이 빵 나오면서 그때 언론에 확 알려지게 되고 맨 앞에서 저 마스크 벗은 사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차장 검사가 바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맞아요. 하고 사표를 내버렸어. 유명했죠 그때. 사표를 내면서 이게 언론에 빵 터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이제 좀 수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박은정 검사가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 계속 논란이 커졌고 결국 이거 대검에서 이거 진상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 박은정 그 성남지청장 수사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또 여론에 떠밀려서 그 당시에 김호수 검찰총장은 완전 친정부 성향이잖아요. 예. 완전 친정부 성향이어서 그냥 거기도 약간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이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도저히 안 돼서 결국 2월에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고발이 이의 신청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끝났죠. 네, 바로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남 FC 사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공경에 처했던 걸 보고 야 고발인 빼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유력한 견해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다시 보안서 요구를 한 거지. 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월에 했거든. 올해 2월에. 근데 왜 지금 압수수색했을까? 그러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님?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심지어 3주 전에 받았어. 3주 전에 받았는데 어제 들어갔네. 이상해.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뭔가.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강하게 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봐. 야, 그 성남 FC에서 그 뭐 후원 받고 뭐 한 거, 그 저희 내역 있다 치자. 네. 그때 막 박은정 그 성남지청장이 계속 뭉개고 있었잖아. 예,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진술 다 관련자들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확보된다 그랬는데 그냥 다 위험에 넘어갔잖아. 예. 그럼 지금 퀴즈. 성남시청에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남시청에요? 성남시청 압수수색한 거거든 어제. 성남 FC 관련해서 성남시청엔 당연히 자료가 없지. 이미 다 정리됐지. 그럼 가만 두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도 이런데 이제 앞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못하지. 산으로 가는 거죠 다.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수완박 논란 때문에 경찰이 지금 이 수사 아무것도 안 하잖아. 경찰이 쪽 다 먹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압수수색하는 모양새 보여준 거라고 3주 전 뭐 다 이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한참 나오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거고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진짜 하필이면 왜 성남 FC가 이제 와서 이게 음. 한참 우리가 대선 때 성남 FC 내용이 잠깐 나오다가 이게 또 언론이나 이런 그 여론상에서 쓱 사라졌다가 그렇지. 다시 한번 요새 좀 등장하기 시작해. 왜 이제 등장할까? 생각해 보면 형님 얘기가 뭐 약간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느낌이 무슨 들어요. 그림처럼 맞아 떨어지잖아. 네. 자, 우리 TKO님, 검사 보완 수사 없이 경찰 단독 사만으로 의료 사고 피해자 구제받는 거 힘들어질 겁니다. 저것도 있어요. 이제 그 검사들 중에 의대 나온 분들이 좀 있거든. 난 옛날에 내가 의료 사고 관련해서 한번 저기 수사 단계에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려워. 나도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당시 치과 의사들 다 모아놓고 내가 정리해가지고 의견서 내고 그랬었거든. 네. 근데 지금 경찰에서도 앞으로 준비하겠지만 앞으로 의료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처음부터 그걸 수사해가지고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나 이런 치상이나 이런 거 진짜 어려운데 그거. 그런 것들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저분 생각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거 민주당 저기 대응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모욕죽이라고. 자기 쪽을 수사하면 다 모욕죽이래. 근데 그것도 중간에 똥볼 한 번 있었잖아요. 뭐? 그게 검찰이 지금 모욕 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 한 거였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얼마 있으면 그 경수한박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지금 성남 FC냐 하면서 그 누구였죠? 고용진 대변인? 민주당의 고용진 대변인이 야 이거 봐라 검찰 문제 있지 않냐 이재명 망신 주려고 이제 와서 성남 FC 이렇게 검찰들이 망신 주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음. 경찰이었지. 그래서 굉장히 망신을 당한 일이 어제였나요? 그렇지. 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평론가들이 이렇게 또 실드를 치더라고. 뭐라고요? 아 보안 수사 요구는 검찰이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검찰이 아 이거 뭔 소리야 그게? 내가 오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야 영혼을 다 왜 그런 데다 써? 좋은 데다 쓰지. 지금 너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민주당이 이 논평이 똥볼 논평이거든. 네. 압수수색은 경찰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해 준 것뿐이고 경찰이 진행한 거야. 그랬더니 결국 보안 수사 요구를 했기 때문이야. 대단하다. 검찰 원죄론. 그냥 검찰 원죄론이야. 야 그리고 법인카드 논란도 이재명 그 당시 후보랑 김혜영 씨랑 그랬잖아. 이거 선거 끝나도 이거 그 수사나 이걸 통해서 진실 밝혀야 된다. 근데 그 수사니까 또 뭐라 그래? 그니까 이재명 탄압하는 거라고. 아니 망신 준 게 아니고 망신질 했지 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검수한박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냥 레토릭이 저도 사실 진짜로 초반에는 정말 초반에는 이게 이재명 방탄법이다, 문재인 방탄법이다 하는데 물론 이재명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들이 실제로 좀 검찰들이 하고 그렇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말 중요한 수사거든요. 이걸 지금 검찰이 하고 있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거 문재인 방탄법이라고 하면 그래 다소 정치적인 레토릭이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성남 FC라든지 뭐 아까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 생각해 보면 너무 타이밍이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4개월 지나면 이제 공중분해야 이 사건들은.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 얘기대로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경찰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왜 수사 잘해오던 데를 갑자기 수사를 못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인 간단한 거예요. 논리. 지금까지 수사 다 했는데 갑자기 수사 스톱 그리고 가져가 줘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되고 이제 결국 말했던 것처럼 나도 그래서 얘기 많이 생각해봤다 그랬잖아. 도대체 민주당이 이 법안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뭘까?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내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검찰이 뭘 잘못했냐 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개혁하는 이유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개혁하는 거죠. 잘했는데 개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뭘 잘못했나 쭉 들어보니까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쫙 나와요. 한명숙 총리 사건 또 얘기할 게 많지. 거기서부터 쫙 오는 거야. 여기까지. 네. 다 정치인 수사예요. 다 본인들과 관련된 정치 수사.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 야,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잘못됐으면 정경심 교수는 무죄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석고대죄 했겠지. 정말로 국민의힘은 그렇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석고대죄 했겠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 수사를 했고 그것도 과잉 수사를 했다고 막 뭐 계속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무죄냐고요. 징역 4년이면 진짜 중형이에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검찰이 밝혀낸 건데 잘한 수사인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한명숙 총리 사건부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검찰의 화풀이하는 그런 것밖에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국민하고 관련된 건 별로 없어. 없죠. 자기들하고 관련된 것만 좀 있고. 뭐가 있지 국민들한테 있는 게? 없어. 진짜 없어. 야, 이렇게 한 개도 없기도 쉽지 않아. 명분이 아예 없어. 아 진짜 한명숙. 아 그리고 자꾸 한명숙이 뭐 한명숙의 진실이었나 뭐 그런 책도 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뭐가 진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얘가. 쉽게 얘기해서 한명숙 나는 억울하다인데 그게 증언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한 게 무슨 뭐 어떤 뭐 누구의 증언에 의해서 무슨 유죄를 받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물증이 있고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유죄인데 무조건 정치적 수사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민주당의 상징성을 가진 분이고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이렇게 잘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 그 검찰이 되는 거죠. 잘못 여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이 없어야 되는 사람을 수사했던 검찰이 잘못이 되는 거죠. 잘못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수사를 하면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검찰 잘못한 거네 민주당. 그럼요. 우리 왜 조국 전 장관, 우리 조국 장관님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이제 뭐 얘기 나오는데 검찰 개혁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지금 이 아까 조금 전에 이 성남 FC 사건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딱 민주당 이제 패널 분들이 꼭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 또 뭐 전가의 보도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 수사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있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에 나가는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기소요 불기소요 결정하는 게 수사고 여기가 한 명 잘못했으니까 저쪽도 한 명 가야 돼. 그게 수사냐? 그러니까 그건 정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검찰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못하고 황당무계한 뭐 검수한박 법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금 약간 뒤통수가 간질간질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뭐 법인카드도 그렇지, 그렇죠. 뭐 성남 FC도 그렇지, 이제 뭐 또 대장동도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밤에 잘 못 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올 거 같냐? 재보선. 아니 감옥 안 가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나갈 것 같은데. 나온다. 감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 나온다. 네, 저는 감옥을 안 가시려면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갖고 계시는 편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송영길 그 멀쩡한 대표를 저 서울시장으로 쫓아버리고 거기로 가는 거야? 개항을 비워라. 분당은 안 가고? 분당은 좀 쫄리잖아요. 왜냐면 나갔다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그냥 추측의 영역입니다. 추측이지. 이재명 후보가 뭐 어디 나간다 얘기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대충 점쳐지는 곳이 분당갑. 지금 김은혜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 된 분당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 그분은 참 내가 보기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뭐 아무튼 뭐 차출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계양구 주민 저 송영길 대표가 계시고요. 그 자리에서 인천 계양인데 인천 계양은 민주당에 이제 상당히 유리한 데고. 그렇지. 저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그럼요. 이재명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분당갑은 근데 좀 달라요. 여기는 판교 있고 그렇지. 좋은 대장동.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그 세가 좋아진 데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 정치적 텃밭은 누가 뭐래도 성남인데. 그렇지. 가자니 잘못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거예요. 아마 제 생각도 거기도 나갑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냥 나간다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질 수도 끝이야. 지면 지지야, 지지. 지면 앞으로 4년 5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지. 계속 집에 계셔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 계시건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개항으로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뭐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 왜? 2020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뭐 미래통합당 당시 2020년 비판하셨지만 당시에 분위기를 상당 부분 망친 게 황교안 대표였는데 그렇지. 맞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디 출마해야 될지 몰랐어요.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까지 이거 대표니까
비례대표로 해야 된다. 아니면 강남으로 가야 된다. 강남이 우리 무조건 되는 데니까. 그렇지. 강남은 들어가면 되니까 뭐. 대표니까 딱 원내에 가셔가지고 비슷해요. 논리구조 비슷해. 대표니까 현역으로 딱 가셔가지고 중심을 잡으신 다음에 대역 투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종로로 가셔야 그렇지. 된다. 이거 가지고 티격하다가 비례대표로 나간다 그랬다가 강남으로 간다 그랬다가 결국 마지못해 종로로 가서 이낙연 의원한테 완전 개박살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지. 비슷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황교안 대표 그 끝났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안녕, 빠지셨잖아요. 그렇지. 음모론에 그러니까 빠졌지. 주화 인마에 빠지시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음, 이재명 후보 여기서 간 보다가는 그냥 훅 갑니다. 그렇지. 예. 근데 이미 여기서 예. 이재명 상임 고문이 만약에 개항을로 나간다.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음모론이 나오는 게 송영길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저기 이제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상임 고문의 최측근 정성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남국이하고 둘이 또 거의 찾아갔잖아. 예. 당을 위해서 출마해 주십시오. 네. 나온다 그랬더니 또 뭐 여기서 난리가 났어. 뭐 또 너가 잘못됐다 컷오프도 시켰다가 컷오프를 시켰었죠. 송길 대표 자기가 나간다는 거 아니었거든 시작할 네. 때는. 근데 나왔더니 막 컷오프도 당하다가 근데 갑자기 또 경선하니까 다 없어지고 뭐 김진호랑 둘이 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한 거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 비우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이재명 있겠네요. 상임 고문이 갈 자리 좀 빨리 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가는 게 아니라 방 빼. 야, 좀 가 있어. 여기 내가 방 가야 빼. 될 것 같아. 너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서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가 지금 라디오 나서 자기 서울시장 후보인데 자꾸 이재명 개항 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가 윤호중한테 경고 먹었잖아. 그게 다 정리가 됐던 건가 봐. 되게 제일 안쓰러운 분 일이야 일이. 역시 송영길 대표. 대선 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빈 있을 때부터 되게 안쓰럽더니 다리도 다치시고. 멀쩡하게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욕은 다 먹어 혼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차피 지금 보니까 100%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2년 남은 국회의원 임기도 못 마치고 거기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가면 진짜 치사한 거야. 완전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이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 또 민주당 패널들 다 그래. 이거 이재명이 개항을 가나 안철수가 분당을 가나 둘 다 없는 것 아니냐 뭐 그건 다르죠. 그것도 똑같아. 저는 이게 딱 정확하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출마하게 되면 우리 정치사에 아주 나쁜 두 가지 선례를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의원이 사퇴를 하고 경기도 지사를 나가거나 뭐 충청도에 있는 의원이 사퇴하고 충청도에 나가고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그렇지. 근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 밑도 끝도 없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 그것도 사퇴를 하고 이거 되게 이상한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1번, 두 번 그렇고 두 번째는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지는 그 지역에서 털을 닦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송영길 대표가 터주 대감이었지만 그 밑에 후배들이 열심히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자 되는 지역이니까 야 우리 후보를 대통령 후보 살려야 되니까 절로 가십시오. 아니 정치적인 그 고향이 없었으면 몰라요. 그렇지. 성남이라는 멀쩡한 데가 있는데 최고 고향이지. 네, 거기서 그냥 계속 시장 뭐 경기도지사 그렇지. 하신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런 연고 없는 개항으로 간다? 이거는 되게 나쁜 두 가지 선례를 남기는 거고 민주당한테도 장기적으로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딱 나가면 결국 방탄 국회를 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받는 게 쉽진 않잖아. 그럼요. 아무래도 원외하고 원내하고는 다르잖아. 그럼요. 지금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진짜. 치자. 네. 그냥 뭐 다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일단은 제 생각이지만 이 법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들 때문에 언젠가는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이 나중에 뭐 180억 얻어서 바꾼다 이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법안이고 제가 이제 법조인이라 제가 약간 열이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바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건 달라요. 그리고 70년 동안 엄청나게 법리가 복잡한 범죄들 그리고 지능범죄자들, 부패범죄자를 수사해왔던 검찰의 사건을 박탈하는 거. 그럼 이제 앞으로 경찰, 중수청 그 이후
지금 공수처 기억나시죠? 공수처가 지금 얼마나 바보짓 하고 있는지 예. 똑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서 경고했잖아요. 이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또 이제 정부 탓하겠죠. 이제 OECD가 몸통이라고 하겠네. OECD가 몸통. 네, 아, OECD가 몸통이네. 네, OECD가 이제 몸통이다.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막 뭐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수사 왜 하나요? 수사라는 이유. 왜 수사하는 것 같아? 얘를 처벌해서 하려고 때로 잡아야 수사하는 되니까 거잖아. 범죄자를. 그럼 수사만 하면 얘를 처벌하나? 그럼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사를 아주 복잡한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게 관행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공판검사가 버티질 못해요. 변호사들한테. 아 그럼요. 나도 내가 그런 사건에 변호사로 가면 나 개땡큐. 그러니까요. 개땡큐. 공판검사 바보 돼. 그래서 수사검사를 들어가는데 수사검사들이 들어가는데 서류만 이만큼이라면 서류가 3만 페이지 4만 페이지 되는데 네. 공판검사가 들어가서 이제 공소유지 못하고 깨지면 이제 그럼 또 검찰 욕하겠지. 무능한 검찰. 100%야. 그럼 민주당이 그렇죠. 또 무능한 검찰.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가 이렇게 해서 무죄 나오잖아. 그럼 대번 그럴 걸. 무능한 검찰 아니면 뭐 편파적인 법원 이거 얘기할 거란 말이야. 당신들 때문이에요. 당신들 때문이야. 왜 멀쩡하게 이 수사와 재판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몸하고 나눠서 목을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해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다른 정부나 법원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것 때문입니다. 그 법안 자체도 문제고 저는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를 이번에 완벽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회법 내에서 한 거죠. 물론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지. 그렇고 뭐 안건 조정이 뭐 무력화시킨 것도 그렇고 뭐 나름의 꼼수든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뭐 자기네들 표현에 의하면 절차적 하자는 없대요. 박홍근 원내대표 그랬을 거예요. 절차적 하자는 안 없다. 창피하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지금 창피해? 뭐냐면 이게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게 안 창피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정말 요만큼인 거고 합법이라고 해서 그게 윤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합법이라는 이름 안에서 한 거고 본인들이 정호영 후보자 합법이라 그랬을 때 비판한 거 그 이상으로 더 욕먹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지. 지금 본인들이 그나마도 보수정당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그나마도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건 나아진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도덕 도덕이 우린 조금 더 우월하다. 말까지 더듬네. 말까지. 야 열받아가 갑자기 열받네. 도덕성만큼 우리가 위다. 우리가 낫다. 우린 좀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해먹진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위법은 안 저지. 이런 걸로 그나마도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민주당을. 맞아요. 근데 이거 본인 스스로가 다 깎아먹은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들한테 내세울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능하고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 이념이랑 지지층만 갖고 정치하는 집단이 된 거예요. 여기는. 맞아요. 그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심판도 해야 됩니다. 자, 울프레마트님,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했고 유한 구제사안이 남아있지 않으니 저항권 발동합시다. 굉장히 많이 화나셨네요. 우리 그 위에 문자 하나만 좀 볼게요. 그 위에 걸, 네, 백곰띠님, 백변님 메신저 확인하셨는지요? 노심초사 글 하나 드렸는데 헬스부 장관님과 공유하시면 좋을 듯요. 제가 아마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친구신데 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는 안 합니다. 메신저가 하면 제가 너무 뭘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시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메신저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서시는 분. 영기령 러시아에 심취해서 레닌그라드 전투 마냥 총도 없이 총알 5개 들고 돌격 중이다. 되게 뼈를 너무 때리는데 뼈를 너무 때려. 저짝이 검찰개혁 외치는 이유는 저건 읽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일어서시는 분. 청와대 옮기는 건 돌다리 두들기자 그러더니 검수한박을 20일 만에 하느냐.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예요. 네, 정확하게. 유승엽님. 와이프가 갱년기여서 새 박스 구매했어요. 아내가 고맙다고 눈물이 픽 났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저도 저 2개나 깠습니다. 지금 저는 2개 먹으면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아서 하나만 먹었는데 자, 무슨 화끈한 게 무슨 원산 품격을 해버리시면 어제 인터뷰할 때 보니 울라함 뭐라고 하셨고요. 자, 이제 밑으로 이제 다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주세요.
어목한 독재 시절 퇴로가 없이 화염병 들었듯이 범죄 현상으로 퇴로가 없어지면 답 나오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최정현님 언더아머 단속반 하이 이게 무슨 뜻이지? 뭐야? 너 때문이야? 예. 그게 뭐냐면 어. 이 3대 500을 치는 사람들만 어. 언더아머를 입을 수 있다는 밈이 있어요. 헬스인들의. 그래서 그 언더아머 단속반이라고 그러거든요. 3대 500 넘으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 입네. 형님은 못 입죠. 나도 네. 있는데 언더아머. 단속반한테 걸리면 이제 옷이 찢깁니다. 하여튼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뭐 통과됐다고 하니까 야, 봅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생기는지. 진짜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실망스러운 사람이네요. 그리고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 이것 때문에 국힘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 거예요. 네. 지금 뭐 여론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40대 50대에서도 반대가 심해요. 오죽하면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60%가 넘겠어요. 그걸 봐가면서도 저렇게 강하게 가는 건 본인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 앞으로 찬찬히 한번 지켜봅시다. 자, 우리 이제 갈 때 됐나? 어머. 저거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재섭님 도봉에서 당선 가능할까요? 운동권 데모 강력하던데 당 대표처럼 마삼중 되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저는 그럴 리 없고 그 강력하시지만 여러분 잘 그 보시면 제가 역대 도봉 득표율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이 노도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강북 3구의 그렇지. 득표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오래된 맞아.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민주당 이거 손 놓고 있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그렇지. 일 안 한다고 맞아. 소문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2024년에 원내 진입하시는 김재섭 헬스부 장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좀 진입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초대 좀 하게. 의원으로 초대 좀 하게. 네, 그렇게 꼭 하고 제가 오늘 사실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재섭 여기서 보내주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좀 뭐 검수한박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